안녕하십니까. 시대에듀에서 손해평가사 강의를 맡고 있는 손해평가사 박승희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 손해평가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못 보는 손해평가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손해평가사라는 얘기들은 들어봤는데 그리고 대충 어떤 일을 한다는 얘기들은 알고 있는데 그 일들을 내가 공부는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막상 합격하면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궁금증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안겨드리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손해평가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합격률이 아주 낮다라고 하는데 내가 공부를 해서 이 낮은 합격률에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우리가 객관식으로 어떤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주관식 시험은 내가 공부를 안 해봤는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아주 많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합격을 하고 취업은 잘할 수 있을까? 취업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합격만 하시면 취업의 길은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 없고 우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의 자리니까 그 부분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데 이런 공부 방법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못 보는 이러한 손해평가사에 대한 모든 것에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수하는 첫 번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손해평가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한다고 하면 그런 사고의 원인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그런 보험의 목적물이 피해가 갔으니까 그 피해에 대한 것들을 보상해 주는 것들인데 그러면 이런 평가한다, 손해가 있다 이런 하나하나 개념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손해의 목적이 무엇이냐의 차이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하면 차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고요. 사람이 다치면 그 사람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평가사라고 하는 부분은 그 손해가 무엇이냐면 농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작물.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어떤 음식물을 섭취하잖아요. 쌀이 될 수도 있고 김치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과일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반적인 농작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교통사고가 났으면 그 사고 난 시점에 장소가 또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손해난 장소의 원인들을 저희가 파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한다고 하는 게 피해 사실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그 피해는 얼마만큼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산정하는 게 어떤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목적물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가치가 얼마만큼으로 금전으로 평가가 가능한 건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액 내에서 실질적으로 손해는 몇 프로가 난지 거기에서 일정한 피해가 난 부분까지를 우리가 산정한다라고 해서 손해액을 평가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일을 손해평가사에 대한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 손해액 평가, 그다음 보험가액 평가를 하는 게 손해평가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주요한 역할을 이렇게 서술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 손해평가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1차 시험은 사지선다형입니다. 그냥 공부 한 달, 두 달 하시면 거의 합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합격률이 70%가 넘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한 번에 그러니까 총 2회에 걸쳐서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차 시험을 합격하면 그 해에 2차 시험을 한번 응시하고 혹시라도 낙방을 하면 그 이듬해에 한 번 더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2차 시험은 이제 주관식 시험입니다. 우리가 어떤 서술형으로 써야 되고 뭐 단답형, 기입형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주관식 시험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 최종 합격이 돼서 여러분들의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손해평가사에 대한 시험 과목은 우리가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에 되는 3과목이 있어요. 1차의 3과목은 우리가 법과 관련된 부분이 1과목과 2과목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 상품에 대한 것도 우리가 손해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법 중에서도 보험과 관련된 편, 상법 보험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게 농작물과 가축입니다. 농작물과 가축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농업이라면 농업. 그래서 농업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농업과 어업에 관련된 재해보험에 대해서 관련된 법령이 있어요. 이 법령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만드는 시행령과 그 다음에 국회에서 만드는 법, 그것을 같이 우리가 법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거기다가 손해평가를 할 수 있게 어떠한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업무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흔하게 업무 방법서라고 하는데 그 업무 방법서에 우리가 손해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요령으로서 손해평가 요령을 만들어 놨어요. 그 부분들이 이쪽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농작물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농작물에 대해서 이 생육에 대한 개념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 토양과 그 다음에 수분과 뭐 햇빛과 뭐 온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작물들이 자랄 거잖아요. 그 작물이 생육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대상 재해가 발생을 했어요. 온도가 너무 높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 라고 함으로써 과도하거나 과소가 되면서 어떤 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재해로 인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작물에 대한 생육에 대한 재배할 수 있는 방식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일이나 과수나 채소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에서 다 재배를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원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예와 관련된 작물학에 대한 개념들을 공부를 해야만이 올바른 손해평가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 3과목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과목에 가서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2차의 1과목은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처음에 제가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식물로서 농작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을 합쳐서 우리가 농업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과 이런 가축에 대한 보험 상품에 대한 이론과 실무가 1과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과목에 대한 부분은 그러한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그러한 실제적인 실무적인 손해평가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합격 기준은 당연히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과락이 되면 평균 60점이 넘어도 합격할 수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0점 이상을 맞고 평균을 내서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된다. 그런 것들에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세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또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차 시험은 매년 6월 정도의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6월 합격자 발표를 하고 2차 시험은 9월 첫째 주 또는 8월 마지막 주 그때를 한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한 9월경에 시험을 본다라고 봐주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처음부터 1차 공부를 하고 2차 공부를 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6월달경에 보니까 보통 2월이나 뭐 2월에서 4월 정도 좀 넉넉하게 시간을 두실 분들은 한 이때쯤부터 이제 천천히 공부를 하시면서 한 5월, 6월 정도에 이제 실질적으로 좀 깊이 있게 1차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전에는 무엇을 할 거냐? 그럼 당연히 2차 공부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2차 공부를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이 다가올 때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해당된 내용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왜 2차부터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은 2차 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과목은 아예 2차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을 공부를 하게 되면
1차 시험 공부에 대한 일부적인 공부가 이미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시거나 2차부터 반드시 먼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평가사에 대한 합격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사 자격증이나 그런 걸 보면 뭐 보통 한 20%, 30% 정도 이렇게 평균적인 합격률이 나오는데 손해평가사 시험은 한 10에서 한 15% 정도 나오고요. 10회 손해평가사 같은 경우는 아주 좀 한 자리 숫자 합격률로 나왔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시험이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1회 때 시험이 가장 쉬울 거 아니에요. 이제 처음 이제 합격생들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존에 나왔던 문제 틀이나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1회 시험은 좀 쉬운데, 그게 쭉 가다가 이제 10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번 가장 어렵게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와 함께 공부했던 분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그런 좀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시간까지 저희가 정복할 수 있게 학습을 하시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합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였고, 아마 10회에서는 약 6% 내외로 합격률이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2차 과목에 대한 설명들이 잘 나와 있는데, 1차의 경우에는 약 70% 정도 합격을 해요. 그런데 저희 100명이 접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자격증을 가지고서 내가 반드시 합격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자격증만 준비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사실 한 3, 40% 정도는 정말 올인해서 공부하시고, 한 3, 40%는 한번 따볼까라고 하면서 뭐 병행해서 하시고, 한 30%는 그냥 한번 도전 한번 해봐야지 접수만 해놓고,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공부를 거의 안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1차는 다 합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런데 2차는 정말 이제 1차를 공부하시고 내가 자격증을 따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7, 80%예요. 한 1, 20%는 내가 이번에 못 따더라도 그래도 한번 경험 삼아 해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이 한 20% 정도 되고, 나머지 7, 80%는 내가 반드시 합격해야지 하는 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합격률이 낮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게 2차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거기에 또 어려운 부분이 2차는 과락률이 높습니다. 과락률이. 저희가 과락이 몇 점이라 했죠? 40점이에요. 40점. 이 40점을 못 넘는 과락률이 높습니다. 특히 2과목, 이게 지금 손해평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2과목이 약 67.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0회의 경우에는 약 한 85%가 과락을 맞았어요. 과락.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이게 주관식 시험이라고 해서 주관식처럼 풀으시면 안 된다. 저는 저희가 첫 글자를 뭘로 쓰고 끝 글자를 뭘로 쓸 거지를 하나하나 다 챙겨 드릴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주관식 시험을 내가 처음에 어떻게 쓰고 중간에 어떻게 쓰고 마지막에 어떻게 쓰지, 이거를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주관식 시험을 수치화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1번에다 뭐 쓰고, 첫 줄에 뭐 쓰고, 두 번째 뭐 쓰고, 세 번째 뭐 쓰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뭘 쓴다라고 해서 쭉 저 단계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거는 1, 2, 3부터 7번까지 써야지, 이건 1, 2, 3을 써야지, 뭐 1, 2, 3, 4를 써야지, 1, 2, 3 또는 4를 써야지, 뭐 1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수치화를 해드릴 겁니다. 어떠한 부분들을, 그러면 그 수치화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이냐, 처음에는 1번이 무엇이고 2번이 무엇이고 3번이 무엇이고 그 내용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또 반복해서 나오고 또 반복해서 나오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이 숫자만 가지고도 이 주관식 시험을 보고서 여기서 1, 2, 3, 4, 5, 7을 쓰면 된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치화를 해드리는 작업을 천천히 해드릴 겁니다. 그럼으로써 주관식 시험이지만 객관식 시험처럼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드리면 시험장에 갔을 때 아주 편안하게 시험을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시간 배분에 대한 부분들도 직관적으로 풀 수 있게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 것에 대한 커리큘럼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1과목의 경우에는 법조문이 상법 보험편으로 해서 약 한 50여 개의 법조문이에요. 법조문만 반복적으로 계속 보시면 돼요. 반복적으로 보시면 한 10여 페이지 안 됩니다. 그 부분들에다가 기출문제 10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80점 이상을 맞으세요. 이 법조문이 많은 게 아니라 50여 법조문입니다. 그 법조문을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또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것들을 풀어보시면 80여 점 가까이 나오는데, 근데 똑같이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짝 응용을 할 부분들까지
정리를 하시면 최소한 80에서 84점까지 배점을 맞을 수 있으시다는 거. 그런데 이런 상법 보험표는, 이 상법 보험표는 우리가 손해평가사뿐만 아니라 뭐 손해사정사, 그 다음에 뭐 보험계리사, 또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과 어떤 상법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험에서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 난이도는 좀 어려워요. 문장 지문도 길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뭐 판례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부량이나 난이도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기출문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80에서 84점은 기본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 법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해당되는 법과 해당되는 농업재해보험법과 해당되는 이제 시행령이 나오는데 이러한 법 관련된 부분이 약 100개의 조문이에요. 100개 조문. 근데 100개 조문인데 우리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 시행령은 어느 시험만 있다? 손해평가사 시험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 시험이나 뭐 타 판례나 그런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봐주면 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분량은 2배, 3배로 많긴 하겠지만 훨씬 쉽다. 왜 그러냐면 이걸 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체가 누구고 그 다음에 이게 강제조항인지 임의조항인지 어떤 숫자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이것도 뭐 84점에서 88점까지는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손해평가 요령이 나옵니다. 이 손해평가 요령은 그냥 2과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2과목 내용을 함축해서 나온 것에다가 거기다가 요령으로서 시행 규칙이 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들을 좀 숙지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 기출문제도 손해평가사 자격증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한 기출문제는 농업재해보험법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그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손해평가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반드시 분석해서 하시면 84점에서 88점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서 80점에서 80점 맞으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작물에 대한 생육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경이라고 하면 이 토양이 있을 거고 토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토양에 대해서 우리가 뭐 수분이 있을 거고 여기도 수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기가 있잖아요. 이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 안에서도 우리가 온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뭐 태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작물을 파종하거나 정식을 하면서 이 작물이 살아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환경적인 요소와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양이 너무 가물었어요. 토양이 너무 습해요. 그럼 병이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물이 너무 많아요. 그럼 뭐 홍수가 날 수도 있고 어떠한 뭐 집중호우로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분이 너무 없어요. 가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에 관련된 부분도 온도가 너무 더우면 폭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너무 추우면 동해나 냉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햇빛 같은 경우가 없었을 때도 그런 어떠한 일조량 같은 게 부족하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작물의 광합성이나 호흡에 관련돼서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작물에 대한 생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내가 어떤 거대한 코끼리가 있어요. 그냥 부분만 만지는 거예요. 막 토양만 공부하면 토양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분만 있으면 수분만 보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상황들을 다 보신다라고 하면 학습하는데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 1차에서는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이 키포인트인데 그 부분들을 아주 수월하고 아주 쉽고 직관적으로 제가 또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은 우리가 목표를 50점 정도로 잡고 50점 정도 아니면 50에서 한 60점 정도만 잡으면 충분히 고득점으로 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각각 과목별로 교수님께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저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1차는 이렇게 하면 한 달에서 2달 정도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손해평가사는 결국은 2차를 합격하는 게 목표이고 2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또 2차에 대한 핵심 포인트들을 중심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론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이론서는 다 700에서 뭐 800페이지, 많은 데는 1000페이지 넘습니다.
이 부분들을 내가 회독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늘리겠습니까? 700페이지, 800페이지에 대해서 내가 개념도 없고 용어도 낯설고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뭐 계산도 해야 된다고 하고 조사 방법도 있어야 되고 보험 상품에 대한 정리도 해야 되고 뭐 인수제한이 무엇이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뭐 2개월, 3개월 내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확실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암기가 안 되도록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이 800페이지 되는 거를 100페이지 내외로 함축 요약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암기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함축해서 100페이지 이내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는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암기는 100페이지 정도 암기하는 겁니다. 100페이지 암기. 근데 100페이지 암기하는 것들도 암기하는 기법이나 노하우들을 다 전수해 드릴 거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고생하고 뭐 암기해도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한 20, 30페이지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단기간에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다? 북두칠성 같은 저희 시대에 뒤에서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과락이 65%, 뭐 80%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 과목 같은 경우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출 문제만 잘 분석하면 과락을 면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만 잘 분석해도 40점 이상은 기본으로 깔고 갈 수 있어요. 40점 이상 기본으로 깔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서 기본 40점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응용 계산 문제나 우리가 암기했던 내용으로 나머지를 채우면 돼요.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게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있을 거 하잖아요. 상 문제가 있고 중 문제가 있고 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은 이 중하만 풀어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요 하에서 한 30에서 40%, 중에서도 한 30%, 상에서도 한 20에서 30% 정도가 나오는 게 통상적인 거잖아요. 이거 다 맞으면 60에서 70점 정도 되는데 왜 합격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 문제라고 하더라도 손해평가사 시험은 상 문제도 부분 점수들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점짜리 어려운 문제도 1번, 2번, 3번으로 구분을 해서 15점짜리가 여기서 5점, 여기서 5점, 여기서 5점을 해서 합쳐서 15점을 주고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상급 문제도 우리가 부분 점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게 그렇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에 대한 것들을 잘 분석을 하면서 핵심 요약됐던 암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들, 그다음에 응용된 계산 문제 그런 것들 습득을 하시면 자신감 있게 시험에 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차 시험이 왜 과락이 많냐면 문제를 끝까지 못 풀어요. 이 서술형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 지문이 길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막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아, 이건 긴 것 같고 이건 저건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풀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문항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해당되는 문제를 접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1번, 이거는 1, 2, 3, 4, 7, 8, 9, 10을 써야겠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쓰면서 그걸 찾아서 답안지에 기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지 다 쓴 다음에 다시 답안지에다 옮겨가지고 다시 이쁘게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뭐 어떤 마킹을 하고 뭐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냥 문제를 보면 바로 그걸 써서 나가야 돼요. 계산 문제도.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을 쓰고 계산기 누르고 그다음 계산한 값을 쓰고 다시 또 기입을 하고 다시 그 값에 대한 계산값을 옮기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100%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계산기에 대한 것들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실수를 하나 하거나 어떤 반올림을 하거나 어떤 뭐 내림을 하거나 하는 조건들을 잘못 입력하면 중간에 수치가 달라지면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실수하지 않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작성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시간 관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게 모의고사를 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아픈 마음이죠. 어차피 시험보다도 더 훨씬 어렵게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그런 모의고사를 이제 실전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시험 시간은 원래 120분이지만 100분 이내 시험을 종료할 수 있게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된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90%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90%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데 90%를 노력하셨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암기되는 게 40, 50%는 됩니다. 40, 50%는. 내가 이해를 했는데 당연히 이해를 토대로 암기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해를 하더라도 암기는 또 따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암기를 따로 해야 되는 게 한 40, 50%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이해에 대한 90% 노력과 이 암기에 대한 10% 정도 노력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슴에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폐용하고 현장에 나가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을 시대에듀와 함께 수업을 할 건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과목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농작물과 이 가축에 대한 재해보험, 보험 상품이에요. 보험 상품인데, 이런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험의 목적이 있겠죠. 목적. 그 다음에 이 보험은 보상하는 손해가 무엇이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면부책들이 나와요. 면부책. 그 다음에 이 상품은 보험 기간이 언제인지, 보험 기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보험금에 대한 거,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거, 뭐 보험료에 대한 거, 벌써부터 어려워지네요. 막 이런 것들이 사과 품목에 나오고, 포도 품목에 나오고, 벼에 나오고, 어떤 마늘에 나오고, 양파에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러한 상품들이 반복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에서 공통된 것들을 다 묶는 거예요. 지금 품목이 약 한 70여 개에서 좀 몇 개까지 더 품목이 되니까 여러분 시험을 보실 때는 한 70에서 80개 정도 품목이 돼요. 근데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열거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래서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최대한 빨리 정리를 이제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으로 정리를 해서 같은 것들을 다 묶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 비교되고 대조되고 하는 부분들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수 있게 이렇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이 보험 상품에 대한 당연히 이해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부터.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상품별로 저희가 요약을 해가지고 암기 팁 같은 걸 드려서 공부량을 7분의 1로 10분의 1로 줄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이해하는데 2, 3개월 걸렸다고 하면 이제 암기하고 하는 데 부분들에 대해서는 2, 3개월에 한 번 볼 거를 뭐 7번, 10번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많이 회독수가 늘어나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1회부터 10회까지 저희 이제 제가 시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다 모든 걸 숙지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 기출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시험에 어떠한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최소한 40점 이상과 이제 자신감을 갖게 해드릴 거예요. 아, 이 정도 문제 나도 풀겠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다 접근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아, 이렇게 어렵나 라고 좌절을 가지겠지만,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시험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시험장에 갔을 때 그 문제가 너무 쉽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다음에 120분이 아니라 100분 이내 시험을 완료 지을 수 있게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주기 위한 모의고사가 또 출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보험 상품을 통해서 각각 보장 방식이 있어요. 내가 이 논에서, 이 과수원에서는 쌀을 몇 가마를 생산하고 사과를 뭐 20kg짜리 몇백 박스를 내가 생산했었는데 이번에 피해가 입어서 그 양이 줄어들었다. 이걸 우리가 수확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수확 감소 보장. 그 다음에 생산비라고 해서 내가 어떠한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처음엔 돈이 얼마 안 들겠죠?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금액이 이만큼씩 투입되다가 결국은 나중에 수확할 때쯤이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이때 사고가 났어. 이때 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때는 돈이 이만큼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들어갔던 생산비에 대해서 이렇게 또 풀어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어떤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럼 피해 난 부분에 대한 것들만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각각 보장 방식, 그러니까 조사 방법에 따라 보장 방식이 달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6가지, 7가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70여 가지, 80여 가지 품목이나 그런 것들을 묶어두다 보니까 반복적이고 좀 약간 용어가
헷갈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보장 방식도 두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농작물도. 그래서 아예 축소화시키고 반복적인 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 두 가지 안으로 흡수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암기하고 공부하는데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보장 방식별로 우리는 결국은 계산식을 암기해야 되는데 이런 계산식에 대한 것들도 원리를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면 그 원리에 맞게 풀이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이해하고 개념을 잡고 있으면 변형된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세상에 똑같은 문제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어떤 계산식에 대한 원리를 알고 그리고 어떤 보장 방식에 대한 개념을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다 응용해서 풀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드릴 거고 역시나 기출문제를 통해서 40점 이상 그 다음에 혹독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감과 그 다음에 내가 시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고하게 연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기본적인 어떤 용어에 대한 부분도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기본 이론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이쪽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론과 문제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연습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핵심 요약으로 공부 양을 줄이고 그 줄인 걸 통해서 나중에 모의고사로 점검하면서 진행이 되는 게 1차에 대한 커리큘럼이고요.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도.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병행을 많이 할 겁니다. 기초 용어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할 거고, 기본 이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0~800페이지 돼요. 그 양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해당되는 문제를 이제 연습을 하는 게 이제 문제에 대한 풀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본 이론이 정리가 되면 핵심 요약 정리와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최소 40점 이상과 그 다음에 핵심 요약적인 부분들 갖다가 쓰는 부분을 통해서 합격 점수를 맞을 수가 있게 정리가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모의고사로 내가 자신감을 키우고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부분들은 다 끝났고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합격률이 낮고 주관식 시험이고 어렵다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혹시 50대인데 60대인데 또 이런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저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그 보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대가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해평가사 자격증이 반드시 달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